저기 봐! 하늘을 나는 양탄자다! 저 삼형제는 양탄자를 타고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마법의 사과.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요. 임금님에겐 예쁜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만 큰 병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이런 걱정이군. 공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생각 끝에 임금님은 공주의 병을 고치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고 온 나라에 알렸어요. 한편 궁전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마을에 보물을 하나씩 가진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이 망원경만 있으면 무엇이든 볼 수 있어. 이 양탄자를 타면 어디든 갈 수 있지. 이 마법의 사과만 있으면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는걸. 그러던 어느 날 첫째가 망원경으로 임금님을 붙여놓은 글을 읽게 되었어요. 저런, 공주님이 많이 아프신가 봐. 옳지, 이러면 되겠구나. 첫째는 둘째와 셋째에게 공주님의 병을 고쳐드리자고 말했어요. 다음날 아침 삼형제는 둘째의 양탄자를 탔어요. 셋째야, 빨리 와. 어서 가야지. 네, 지금 가요. 삼형제는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쌩쌩 날아갔어요. 어디 볼까? 조금만 더 가면 궁전에 도착할 수 있겠어. 어서 가서 공주님께 이 마법의 사과를 드려야지. 삼형제는 궁전에 도착하자마자 공주님께 마법의 사과를 드렸어요. 사과를 먹은 공주는 씻은 듯이 병이 나았답니다. 정말 고맙구나. 내 약속대로 너희들 중 한 명을 사위로 삼겠노라. 그렇다면 삼형제 중에서 누가 임금님의 사위가 되어야 할까요? 내 망원경이 없었다면 공주님이 아픈 것도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임금님의 사위가 되어야 해. 무슨 소리야? 내 양탄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 먼 곳까지 올 수 있었겠어? 하지만 내 마법의 사과가 없었다면 공주님의 병은 나을 수 없었어요. 삼형제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던 임금님은 대답을 찾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망원경과 양탄자는 남아있지만 셋째의 사과는 공주가 먹어버려서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 내 사위는 셋째가 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임금님의 말씀에 첫째와 둘째도 고개를 끄덕이며 셋째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답니다. 친구들이 임금님이라면 누구를 사위로 삼았을까? 아무튼 셋째는 대단해. 공주님을 위해 소중한 사과를 산뜻 내놓다니 말이야. 나도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거울은 참 재미있는 물건이지. 뭐든지 다 비추니까 말이야. 이번 이야기는 옛날 중국에 있었던 신기한 요술 거울에 관한 이야기란다. 요술 거울. 옛날 중국의 어느 마을에 팬이라는 마음씨 착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팬은 다리를 다친 거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팬은 정성스럽게 거북의 다리를 고쳐준 후 차오강에 놓아주었답니다. 앞으로는 다치지 말고 잘 지내야 한다. 며칠 후 팬은 옷을 잘 차려입은 젊은이들과 마주쳤어요. 저는 차오강에 사는 용왕의 4번째 왕자입니다. 거북으로 변해있던 저를 구해주셨으니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왕자는 갑자기 팬의 팔을 꼬집고는 사라졌어요. 깜짝 놀란 팬이 정신을 차려보니 꼬집힌 자리엔 거북 모양의 자국이 생겨나 있었어요. 고개를 갸웃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던 팬은 흙 속에서 빛나고 있는 온갖 보물들과 거울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웬 보물이지? 아, 왕자의 선물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 중에서도 거울은 착한 사람의 얼굴만 비춰주는 신기한 요술 거울이었답니다.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던 팬은 우연히 렌화 공주님을 보게 되었어요. 팬이 요술 거울로 공주를 비추자 그 후로 거울엔 언제나 렌화 공주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거울로 매일매일 공주를 바라보던 팬은 공주를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아름다운 렌화 공주와 결혼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마침내 팬은 용기를 내어 왕을 찾아갔어요. 저는 렌화 공주님을 사랑합니다. 공주님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무리한 놈! 감히 공주에게 청혼을 해? 이놈을 당장 감옥에 가둬라! 왕은 화를 내며 팬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한편 렌화 공주는 자기에게 청혼한 팬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팬을 보기 위해 몰래 감옥으로 찾아갔죠. 저분이구나. 나에게 청혼을 하러 오시다니 분명 용기 있는 분이실 거야. 팬을 본 렌화 공주의 마음속에도 어느덧 팬에 대한 사랑이 싹 텄답니다. 렌화 공주는 왕에게 간절히 애원했어요. 아버님, 저도 팬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왕은 공주의 말에 더욱 화를 냈어요. 하지만 공주가 며칠 동안 울며 애원하자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드디어 팬과 렌화 공주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팬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왕도 팬의 착한 마음씨를 알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팬과 렌화 공주가 자고 있는 방에 차오강의 4째 왕자가 찾아왔어요. 왕자는 자고 있던 팬의 팔을 다시 꼬집고는 거울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그러자 팬의 팔에 있던 거북 자국도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답니다. 참 신기한 이야기지? 그런데 진짜 착한 사람만 비추는 요술 거울이 있다면 내 얼굴도 비추어질까?
어떤 물건이든지 2배로 만들어내는 요술 항아리가 있대. 도대체 얼마나 신기한 항아리일까? 요술 항아리. 옛날 한 농부가 이웃의 부자 영감한테서 밭을 샀어요. 그런데 그 밭엔 돌멩이가 많아 농부는 매일 땅을 파 돌멩이를 골라놔야 했어요. 하루는 농부가 땅을 파고 있는데 곡괭이 끝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자, 땅속에 뭐가 있나? 농부가 땅을 파보니 땅속에서 큰 항아리가 나왔어요. 아니, 이게 웬 항아리지? 옳지, 잘 됐군. 여기다 쌀을 담아놔야지. 농부는 항아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 항아리에 쌀을 담아 놓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반쯤 채워 넣은 쌀이 항아리 가득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쌀이 왜 이렇게 많아진 거지? 농부가 신기해서 항아리에 엽전 하나를 넣어봤더니 엽전도 2개가 되어 나왔어요. 그 항아리는 바로 무엇이든 하나를 넣으면 2개로 만드는 요술 항아리였답니다. 농부는 항아리에 엽전도 넣고 쌀도 넣고 해서 곧 부자가 되었어요. 하루는 농부에게 밭을 판 부자 영감이 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부자 영감은 농부에게 항아리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항아리를 내놓으라뇨. 그 항아리는 제 밭에서 나온 거예요. 난 자네한테 밭만 팔았지 항아리는 안 팔았네. 그러니 그 항아리는 당연히 내 것이지.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지라니 이게 무슨 억지야? 농부와 부자 영감은 한참을 다투다가 원님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원님은 농부와 부자 영감의 이야기를 듣더니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했어요. 원님도 그 신기한 요술 항아리가 탐이 났어요. 어허, 항아리 때문에 이웃끼리 서로 다투다니. 이 항아리를 관가에 보관하도록 하라. 그럼 이웃끼리 서로 싸울 일은 없을 것이니라. 농부와 부자 영감은 하는 수 없이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원님은 아무도 몰래 요술 항아리를 집으로 들고 와 엽전을 넣어봤어요. 그러자 항아리에서 정말 돈이 계속 넘쳐나는 거였어요. 정말 신기한 항아리일세 그리요. 그날 저녁 원님의 아버지가 마루에 놓인 항아리를 보게 됐어요. 처음 보는 항아리라 궁금해하던 아버지는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다가 그만 항아리 속으로 쏙 빠지고 말았어요.
어디 뭐냐? 아이고, 나 살려라. 원님은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와 항아리에서 아버지를 꺼내줬어요. 그런데 항아리 속에 또 한 명의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아버님! 서로 똑같이 생긴 두 명의 아버지는 서로 자기가 진짜라며 우겼어요. 내가 진짜다. 아이, 무슨 소리야? 내가 진짜다. 아이고 속 터져. 내가 진짜라고. 그건 내가. 아이고, 요술 항아리 때문에 망했구나. 남의 물건에 욕심내던 원님은 아버지를 두 분이나 모시게 되었답니다. 참 신기한 요술 항아리네. 나한테 그런 항아리가 있다면 뭘 넣어볼까? 연두색 콩 꼬투리 속에 완두콩 오형제가 살고 있었대. 완두콩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가볼까? 완두콩 오형제. 어느 조그만 콩꼬투리 속에 5알의 완두콩 형제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우, 답답해. 언제까지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야 되지? 아우, 어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봤으면. 콩꼬투리는 점점 익어가더니 어느 날 툭 하고 터졌어요. 완두콩들은 밝은 햇빛 속으로 튀어나왔어요. 우와, 눈부셔! 이야, 드디어 바깥 세상으로 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손이 다가오더니 콩꼬투리를 덥석 집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은 어느 소년의 손이었어요. 소년은 완두콩 오형제를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었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캄캄하지? 완두콩들이 어리둥절해 있을 때 소년의 손이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와 첫째 완두콩을 집어들었어요. 첫째 완두콩은 신이 나 외쳤어요. 이야, 드디어 밖으로 나간다! 소녀는 첫째 완두콩을 새총에 넣고 힘껏 쏘아 날렸어요. 첫째 완두콩은 날개라도 단 듯 하늘로 슝 날아갔어요. 야호! 난 넓은 세상으로 간다! 아무도 날 못 잡을걸! 첫째 완두콩은 어느 지붕의 물받이통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마침 지붕 위에 앉아있던 비둘기가 첫째 완두콩을 보고 가까이 오는 게 아니겠어요? 안 돼! 오지 마! 첫째 완두콩은 비둘기에게 그만 꿀꺽 먹히고 말았답니다. 소녀는 나머지 4알의 완두콩도 모두 새총으로 쏘아 날렸어요. 둘째 완두콩은 자랑스럽게 외치며 날아갔어요. 이야, 난 나와 꼭 닮은 헬림한테 갈 거야. 아직 잠에서 덜 깬 셋째와 넷째는 하품을 하며 말했어요.
아무데나 가서 잠이나 실컷 잤으면. 막내 완두콩은 아무 말 없이 날아갔어요. 둘째 완두콩은 해님에게 가기는커녕 냄새나는 하수도 물속에 떨어졌어요. 며칠 동안 하수도 물속에 누워있자 몸에 잔뜩 물이 배어들어 둘째 완두콩의 몸이 뚱뚱해졌어요. 이게 뭐야? 몸이 퉁퉁 불어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 게으름뱅이 셋째, 넷째 완두콩은 사람들이 많은 공원에 떨어졌어요. 여기 너무 시끄러워. 어서 잠잘 때 찾아야 할 텐데. 안 돼. 셋째, 넷째 완두콩은 공원에 있는 비둘기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답니다. 막내 완두콩이 떨어진 곳은 어느 다락방 창문 앞이었어요. 그 다락방에는 몸이 아픈 소녀가 엄마와 단 둘이 살고 있었지요. 엄마,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금방 나아서 곧 밖에서 뛰어놀게 될 거야.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막내 완두콩은 소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막내 완두콩은 창문 앞 판자 아래에 있는 작은 틈으로 또르르 굴러갔어요. 여긴 흙도 있고 부드러운 이끼도 있네. 여기서 살면 되겠다. 어느 날 소녀는 창문 앞에서 연두색 싹을 발견했어요. 저게 뭐예요? 소녀의 엄마는 소녀에게 그것이 완두콩 싹이라고 말해줬어요.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싹을 틔웠을까? 소녀는 창문 앞 틈에 싹을 틔운 완두콩이 너무 신기했어요. 소녀는 물도 주며 정성껏 돌봐주었답니다. 완두콩 줄기는 무럭무럭 자라나 어느새 꽃봉오리가 맺혔어요. 엄마, 완두콩이 꽃을 피웠어요. 정말이니? 네가 물을 주면 정성껏 키워주니까 완두콩이 고맙다고 선물을 주었나 보구나. 완두콩아, 고마워. 이젠 정말 아프지 않을 것 같아. 소녀는 완두콩 줄기가 자라는 것을 보며 하루하루 건강해졌어요. 어느덧 소녀는 건강을 되찾아 밖에서 뛰어놀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막내 완두콩은 소녀가 뛰어노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무척 기뻐했답니다. 와, 막내 완두콩이 소녀에게 병이 나을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었네. 나도 이제부턴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착한 아이가 될 거야. 우렁이는 논이나 연못에 사는 소라처럼 생긴 동물이야. 그런데 우렁이 껍질 속에서 웬 색시가 나왔네? 우렁이 색시.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농부는 아직 장가를 못 간 노총각이었어요.
어느 날 농부는 논에서 김을 매며 중얼거렸지요. 휴, 이 곡식을 거두면 누구랑 같이 먹고 살지? 나랑 같이 먹고 살지. 농부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근처에는 우렁이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이상하네. 우렁이가 말했을 리는 없는데. 농부는 우렁이를 가져와 부엌의 물동이 속에 넣어두었어요. 다음 날 일을 하고 돌아온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방 안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도대체 누가 밥을 차려놓았지? 배가 고팠던 농부는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밥상은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차려져 있었어요. 농부는 누가 밥을 차려놓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하루는 일을 하러 나가는 척하고 부엌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그때였어요. 아니, 이럴 수가. 물동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우렁이가 예쁜 색시로 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농부는 얼른 뛰어나가 우렁이 색시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내 색시가 되어주세요. 우렁이 색시는 수줍은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농부는 우렁이 색시를 아내로 맞아 무척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사냥을 하러 나왔다가 우렁이 색시를 보게 됐어요. 임금님은 예쁜 우렁이 색시가 몹시 탐이 났어요. 임금님은 농부를 불러 말했지요. 누가 나무를 빨리 심는지 내기를 하자. 네가 이기면 이 나라의 반을 줄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네 색시를 다오. 농부가 한숨을 쉬며 걱정을 하자 우렁이 색시가 반지를 내밀었어요. 전 용왕의 딸이에요. 죄를 지어 우렁이가 됐는데 서방님 덕분에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었죠. 걱정하지 말고 바닷가로 가서 이 반지를 던져보세요. 농부는 우렁이 색시의 말대로 바닷가로 나가 반지를 던졌어요. 그러자 바닷물이 쫙 갈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전 용궁이잖아. 잠시 후 거북이가 나타나더니 꾸벅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어서 저를 따라오세요. 거북이를 따라 용궁으로 간 농부는 용왕님을 만났어요. 용왕님은 농부에게 신기한 호리병 하나를 주었지요. 어려운 일이 있거든. 이 호리병을 열어보도록 하게. 고맙습니다, 용왕님. 농부는 용왕님이 준 호리병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임금님과 약속한 날이 되었어요. 임금님은 수많은 병사들과 함께 나타났지요. 내기가 시작되자 병사들은 한꺼번에 달려들어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휴, 나 혼자서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긴담?
이대로 가다가는 내기 칠 텐데. 그때 농부는 용왕님이 준 호리병이 생각났어요. 농부가 호리병을 열자 호리병 속에서 엄지손가락만한 일꾼들이 한없이 튀어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일꾼들은 영차 열심히 나무를 심었어요. 언덕은 순식간에 나무로 뒤덮였고 결국 농부는 내기에서 이겼답니다. 화가 난 임금님은 다시 내기를 하자고 했어요. 이번엔 배를 타고 섬에 먼저 닿는 사람이 이기는 내기였지요. 농부는 작은 배를 타고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임금님의 커다란 배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농부가 또 호리병을 열자 파도가 치더니 임금님이 탄 배를 삼켜버렸어요. 아니, 저런, 아주 배가. 임금님은 배와 함께 파도에 휩쓸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농부에게 임금님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임금님이 된 농부와 왕비가 된 우렁이 셋이는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농부는 우렁이 덕에 색시도 얻고 임금님도 된 거네? 정말 재밌는 이야기야. 옛날 먼 옛날에는 도깨비와 사람이 친구가 되곤 했었대. 저 할아버지와 도깨비도 참 친해 보이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아주 오랜 옛날이었어요. 깊은 산골짜기에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 할아버지는 나무를 해서 내다 팔았지만 몹시 가난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크고 둥그런 달을 보려고 마당에 나와 있었어요. 야, 그 달 참 밝기도 하다. 그때 마당 뒤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답니다. 할아버지는 아랫마을에 사는 털보 영감인 줄 알고 방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여보게, 심심한데 잘 왔네. 우리 방으로 들어가서 얘기나 좀 하세. 좋은 생각입니다, 영감님. 그런데 세상에 방 안으로 들어서는 건 다름 아닌 도깨비가 아니겠어요? 아니, 넌 도깨비가 아니냐? 영감님, 놀라지 마세요. 저도 심심하던 차에 영감님하고 이야기나 나눌까 하고 왔답니다. 할아버지는 도깨비와 친구가 되기로 했어요. 외롭게 살던 할아버지는 도깨비 친구가 생겨서 몹시 기뻤어요. 도깨비 친구, 자네 때문에 이젠 밤에도 심심하지 않네 그려. 저도 이렇게 영감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자꾸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도깨비랑 놀면 도깨비를 닮는다더니 물에 비친 내 모습이 마치 도깨비 같구나. 할아버지는 도깨비 친구를 쫓아버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에도 도깨비는 할아버지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봐, 도깨비 친구, 자네도 무서워하는 게 있나? 그럼요, 영감님.
도깨비라고 무서운 게 없겠어요? 전 짐승의 피가 제일 무서워요. 도깨비는 옆에 짐승피라도 있는 것처럼 진저리를 쳤답니다. 이야기를 마친 도깨비는 할아버지에게 무엇이 제일 무섭냐고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돈이 제일 무섭다고 대답했답니다. 할아버지는 돈이 무서워요? 그렇고 말고 난 돈이란 소리만 들어도 무섭다네. 도깨비는 그 말을 정말로 믿었답니다. 다음날 할아버지는 마을로 내려가 말의 피를 한 항아리 얻어왔답니다. 그러고는 그 피를 마당에 뿌렸어요. 이걸 뿌리면 도깨비가 다시는 오지 못하겠지. 그날 밤 도깨비는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이, 누가 마당에 피를 뿌렸지? 영감님! 영감님! 도깨비는 허둥지둥 방으로 들어가다가 그만 항아리에 있던 피까지 쏟고 말았답니다. 도깨비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쳤어요.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이긴 했지만 친구를 잃어 섭섭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도깨비는 돈자루를 한아름 들고 나타났어요. 영감님이 제일 싫어하는 돈이요! 어디 골탕 좀 먹어보시오! 도깨비는 방 안 가득 돈을 쏟아붓고는 재빨리 사라졌어요. 도깨비 덕에 이렇게 부자가 됐어. 하지만 좋은 친구였는데. 할아버지는 도깨비가 갖다 준 돈으로 크고 훌륭한 집을 지었지만 늘 도깨비 친구를 그리워했답니다. 부자가 된 건 좋겠지만 도깨비 친구를 잃게 되다니 할아버진 참 섭섭했겠다. 옛날 어느 공주님이 100년 동안이나 깊은 잠속에 빠졌대. 잠든 공주님을 누가 깨워줄 수 있을까?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옛날 어떤 나라의 왕과 왕비에겐 아이가 없었어요. 왕과 왕비는 예쁜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원이 이루어져 어여쁜 공주님을 낳게 되었답니다. 우리 공주 참 사랑스럽죠? 하늘이 선물을 주신 거요. 왕과 왕비는 공주를 무척 소중히 여겼답니다. 공주가 태어난 지 1년이 되자 아기 공주를 위한 생일잔치가 열렸어요. 잔치에는 요정 할머니들도 초대됐는데 요정 할머니들은 공주에게 한 가지씩 축복을 내려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얼굴을 갖게 되실 거예요. 천사 같은 마음씨를 갖게 되실 거예요. 총달새보다 고운 목소리를 갖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13번째 요정이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나타났어요. 나만 빼놓고 잔치를 해? 나도 선물을 주지. 공주는 15살이 되면 물레의 손가락에 찔려 죽을 것이다. 왕과 왕비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지만 요정의 저주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때 아직 선물을 주지 않은 12번째 요정이 말했어요. 아직 제가 드릴 선물이 남았군요. 공주님은 죽지 않고 100년 동안 잠을 잘 겁니다. 100년 뒤엔 용감한 왕자님이 나타나 공주님을 깨워줄 거고요. 왕은 공주가 혹시 잘못될까봐 나라 안의 모든 물레를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명령했어요. 어느덧 무럭무럭 자란 공주가 15살이 됐어요. 어느 날 공주는 궁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꼭대기 방까지 올라가 봤어요. 그곳에선 한 할머니가 쉬르륵 쉬르륵 물레를 돌리고 있었어요. 난생 처음 물레를 본 공주는 물레가 무척 신기했어요. 할머니, 그게 뭐예요? 이건 물레란다. 너도 한번 해보겠니? 그런데 공주가 물레에 손을 대자 공주는 뾰족한 물레 바늘에 손가락을 찔려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내가 말했지. 공주는 물레에 찔려 죽게 될 거라고. 공주는 깊고 깊은 마법의 잠 속에 빠졌어요. 공주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던 왕과 왕비, 시종들, 개와 고양이까지 모두 잠이 들었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궁전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시덤불로 뒤덮이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공주가 잠든 지 100년이 된 날, 한 왕자가 궁전 근처를 지나게 됐어요. 왕자는 지나가던 할아버지에게 공주의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왕자들이 잠자는 공주를 구하려다가 저 가시덤불에 찔려 목숨을 잃을 뻔했다오. 난 무섭지 않아요. 내가 공주를 구하겠어요. 용감한 왕자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왕자가 들어서자마자 가시덤불이 저절로 열리면서 궁전으로 가는 길이 나타났어요. 왕자는 길다란 계단을 따라 궁전으로 들어갔어요. 궁전 안에는 모든 것들이 잠들어 있었어요. 개는 양탄자 위에서, 새는 창문 위에서, 요리사는 접시를 든 채, 병사는 보초를 서다 말고 잠이 들어 있었어요. 왕과 왕비도 잠에 골아떨어져 있었죠. 이럴 수가.
정말 모두 자고 있잖아. 왕자는 공주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잠든 공주의 발그레한 뺨에 입을 맞췄어요. 공주는 드디어 길고 긴 잠에서 깨어났어요. 드디어 잠에서 깨어났군요.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이웃나라 왕자랍니다. 왕자와 공주가 함께 계단을 내려오자 잠들어 있던 모든 것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개는 멍멍멍 짖고 시계는 똑딱똑딱 움직였어요. 요리사는 지글지글 요리를 하고 왕과 왕비도 하품을 하며 일어났어요. 궁전을 덮고 있던 가시덤불도 모두 사라져버렸답니다. 우리 공주를 깨워준 게 바로 자네로구먼.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왕자와 공주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왕자와 공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100년 동안이나 잠들어 있다 왕자님을 만나다니 정말 꿈 같은 이야기.